먼저 이제 발표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 2회차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번 절반 하고 이제 다음에 절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이제 현실이랑 게임이라는 게 각각 저희한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현실에는 뭐 말하자면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고 쌓여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대부분 해결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편 이제 게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해야 할 문제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심지어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게임에서의 삶을 저희가 이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그 게임 속에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런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빗대어 본 다음에 이제 현실을 게임처럼 산다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현실이 좀 더 즐거워지고, 현실이 정말로 저희의 자아 성취의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현실과 게임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것이냐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다들 익숙하신 요즘 좀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그 메타버스가 아닐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저기 발표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강연을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강연할 때마다 좀 많이 놀라시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어디 강연이나 도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봐왔던 그런 메타버스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알던 메타버스가 아니라 진짜의 메타버스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뭐뭐에 뭐뭐뭐가 필요하다, 라는 어떤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랑 국내에서 말하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사실 좀 비열함 같은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책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토를 달아요. 어떤 토를 다냐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대략 한 2년 정도 됐죠. 2020년부터 했으니까 2년 정도 됐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 단어를 써왔었는데, 국내에서 2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4년 됐던 그런 이렇게 오랫동안 쓰인 단어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의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그냥 핑계거나 어떤 일종의 회피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주장이 사실 잘못된 주장인데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핑계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에서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성해야 될 기술들까지도 로드맵이 쫙 나와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제 진짜 메타버스라는 걸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오고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보시면 제 이력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200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에 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제가 3학년 2학기에 자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학년까지 다닌 것 치고는 상당히 길죠. 6년, 거의 7년 가까이 돼 있죠. 7년 가까이 어떤 기간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저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 또 이제 학교를 자퇴한 뒤에 2019년까지 대략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이 사실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다음 차시 때 제가 저의 사례에서 말씀드릴 어떤 그런 게임 같은 사례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예요. 제목이 현실을 게임처럼, 게임을 현실처럼 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둘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현실을 게임처럼 산다는 거는 어떤 삶에 대한 저의 태도를 말한다면은, 게임을 현실처럼 한다, 게임을 현실처럼 플레이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간접 경험에 대한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인호 작가님이 이대 교수님이셨을 당시에 이제 리니지에 대해서 썼던 논문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 한참 옛날 논문이었습니다. 그런 논문들에서도 게임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새로운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 제가 현실에 사는 경험과 동등한 위상에 있는 경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집에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이 게임 속에 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게 간접 경험에 대해서 되게 탁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를 이제 게임 속에서 했는데, 거의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검인 것 같아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스토커라는 영화를 소재로 게임으로 만든 스토커라는 어떤 게임이 있었어요. 저 속에서 제가 했던 경험이 정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게임이 이제 간접 경험으로서 얼마나 탁월한지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건 요건데요. 현실을 게임처럼,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이랑 게임을 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 얘기 시작을 11년 전에 제가 봤던 테드 영상에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11년 전에 이런 테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인 맥고니얼이라는 미래연구소의 아마도 소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 제목만 가지고는 뭔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죠.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게임 속에서 30억 시간 정도를 쓰고 있다. 2011년 기준의 통계예요. 2011년 기준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매주마다 온라인 게임에서
오프라인 게임이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이나 혹은 집계가 되지 않는 게임들은 제외하고 집계가 되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만 우리가 30억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아나 빈곤이나 뭐 기후변화나 국제 갈등이나 비만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일주일에 210억 시간을 써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게임할 때 태도가 어떤 줄 아는지 우리가 게임할 때는요 어떤 절박함이나 어떤 약간의 공포감을 가지면서도 그거에 압도되거나 그것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집중을 하면서 그 까다로운 문제를 결코 쉽지가 않죠. 게임에서 푸는 문제들이요.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몰두한 걸 볼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것을 할 동기를 저희가 잘 부여를 받고 게임 세계 속에서요. 그리고 협력과 협동을 위한 아주 열의가 높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저함 없이 남을 도와주거나 아주 끈기 있게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하거나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현실에선 저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 속에서 느끼는 엄청난 감정들, 그런 어떤 강렬한 의지나 그런 어떤 고향감이나 그런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아주 흥미로운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단 한 게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어떤 온라인 게임의 얘기인데 2011년 기준으로요. 엄밀히 2010년도의 통계 기준으로 우리가 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안에서 사람들이 플레이한 시간을 다 더해보면은 지금 12년 전 기준으로 593만 년을 썼다고 해요. 저희가요. 593만 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간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지를 얘기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의 인류의 역사랑 비교를 하는데 593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뭘 하고 있었냐? 대략 그때쯤에 저희가 처음으로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593만 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593만 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한 문제에다 집중해서 쓴다 그러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립보행을 하기 전에 인류가 593만 년이 지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1초에 몇 킬로씩 날아가는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주선이 1초에 몇 킬로미터씩 가죠. 우주에서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영생을 살겠다, 혹은 영생을 살게 만들겠다 이런 문제들 하나 붙잡았을 때 그걸 593만 년 동안 연구를 하면은 대개는 뭐 우리가 신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시간적 자원을 저희가 게임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같은 논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게임 속에서 보내는 이런 긴 시간들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 다들 끄고 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만약에 게임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그 게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게임이라는 건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어떤 장소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메타버스 얘기할 때 언제나 이제 거론되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두 장면인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 속에 있는 주인공이 사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장면 같죠?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사는 곳은 이제 판자촌이에요, 그죠? 그리고 판자촌의 입구에는 거대한 폐차장이 있고요. 그 폐차장을 지나서 되게 거지 같은 동네로 들어서면은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지 같은 이모랑 거지 같은 삼촌이 있고 막 삶이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그냥 여기 아무 흥미도 없어요. 주인공도 여기서의 자기 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지금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옷도 되게 후줄근하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매일마다 접속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오아시스라는 공간이죠. 저기 들어가고 매일마다 엄청나게 멋진 경험들을 해요. 저기서는 제 몸에다가 실제로 돈을 들여서 많은 치장도 하고 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죠. 저 안에 자기 아지트에다가 여러 가지 멋진 물건들을 놔두고 현실에선 차도 없는데 게임 속에서는 막 엄청나게 멋진 그 드루리한 차를 몰고요. 그죠? 이 영화 통틀어서 자기 현실에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개선하는 장면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 게임에서 게임하는데 쓸 고급 슈트를 그 실감형 슈트를 입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 입기 전도 그렇고 그거 입은 후도 그렇고 자기 현실에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죠.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게임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현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뭐 기후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 뭐 기아 문제, 자원 문제, 영토 문제, 뭐 인권 문제, 각종 분쟁들, 뭐 경제 문제도 있고요. 뭐 너무나도 완전 저희 삶에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가 죽잖아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희가 도망쳐서 절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게임을 통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게임과 현실을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저희는 단순히 게임이 의미 있게 만드는 걸 넘어서 저희 삶을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 세상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테드 얘기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그럼 과연 게임처럼 산다는 게 뭘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혹자는 이제 혹은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실 텐데, 게임처럼 산다고? 그러면 사실 삶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지 않게 이제 사는 거를,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PC방에서 말하자면 게임하는 사람들 표정인데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실 때 여기 어느 한 명도 진지하지 않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너무 과하게 진지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게임하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게임하듯이 산다, 즉 게임처럼 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주 고도로 진지하게 임해서, 제 삶에 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게임할 때 보이는 모습들이 어떤가요? 단적인 예를 좀 볼게요. 어떤 게임 속에 있는 퀘스트에 어떤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초집중을 합니다. 저희가요. 현실에서 본 적 없는 집중을 하죠. 막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대 봐요. 저 친구가 저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게임 딱 쥐어주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잖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런 소리도 듣지도 못해요. 그죠? 예. 저희가 게임하면서 목표를 위해서 희금을 전폐하잖아요. 예, 그죠? 밥 건너뛰는 건 다들 예사고 사실 잠도 막 안 자고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게임하다가 막 PC방에서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해갖고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를 보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게임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예. 또 게임할 때 저희 모습이 어떻죠? 저는 실패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실패가 마치 없는 것처럼, 실패가 전혀 치명적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런 어떤 태도들, 이걸 저희가 어디서 보냐면은 바로 니체 철학 속에서 봐요. 사실 이런 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잖아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도전하고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그죠?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삶을 완전히 이렇게 투신을 하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그죠? 이런 초인을 저희가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게임할 때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게임하듯이 산다는 거죠. 예. 자, 저희가 게임 속에서의 하루에 대해서 볼게요. 현실에서의 하루는 저희가 사실 전혀 알차지가 않아요. 그죠? 저희 하루를 생각해보면 하루에서 알찬 시간 한 3시간 꼽으면은 잘한 것 같죠? 뭐 회사에 앉아서도 사실은 알차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고, 집에 와서도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TA 속에서 볼게요. GTA라는 게임이 보면은 삶을 너무나도 이제 다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요소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뭐 잠자는 기능도 있고요, 혹은 뭐 웹서핑하는 기능도 있어요. 심지어 뭐 게임 속에 PC방까지 있어요. 근데 그 GTA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게임 속에서 잠을 자질 않아요. 혹은 뭐 웹서핑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웹서핑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놨거든요. GTA 속에서요. 웹사이트들 사이에 링크도 있고 뭐 검색해서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숨겨진 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서핑 제대로 켜보지도 않아요. 게임 스토리상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 빼고는 켜보지도 않아요. 혹은 저희가 요즘 사실 하루에 상당 시간을 저희가 유튜브 보는데 쓰는데, 뭐 게임 하시면서 게임 속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게임 속에서 누가 SNS 하지도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충 살지도 않고요. 항상 목표의식이 뚜렷하죠. 그리고 그 목표의식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이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저희 괴롭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가장 큰 두 가지가 현재 이거 같은데, 게임 속에서 저희가 우울증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또 어떤 무기력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동기부여만 있고, 그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아의 실현 혹은 어떤 성취들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게 저희가 하는, 마드님들이 하고 자녀분들이 하는 게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자녀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게 좀 작년에 이게 이렇게 강연에 쓸 줄 알고서 이거 캡처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기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전 사실 SNS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뭐 요즘이 이렇습니다. 좀 얘기가 긴데, 자기가 지금 코로나 블루랑 그 번아웃 때문에 말하자면 좀 삶이 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걸 마치,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어떤 하나의 게임처럼 바라보면은 코로나라는 건 마치 어떤 하나의 내가 깨야 될 하나의 탄인 거고, 예.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깰 수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편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좀 약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바뀌고 자기 태도도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 관점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도 결국은 내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내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 자체도 좀 많이 무색해지고, 나는 게임을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도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예. 이 밑에다가 댓글로 누가 그 성광이랑 닮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 댓글 나온 성광이가 저예요. 예.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서 그동안 되게 재밌는 모험들을 많이 하고,
나쁘지 않은 성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걸 느끼면서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런 태도가 실제로 이제 저희 삶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깰 수 있는 대상이고, 그죠?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자기가 게임을 잘하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저희가 현실과 게임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내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삶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개선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엄청난 성취감들을 느끼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활력 넘치게 하루하루 아주 보람차게 즐겁게 살려면은 내 삶을 위해서 게임과 삶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서 제임 맥고니얼이 말했듯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예,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라고 말하면은 다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왔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웃기고 있다 이러면서. 예. 이게 사실은 사실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웃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된 개념이라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남은 나머지 절반의 시간에는 이 진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고 현재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물론 이제 제가 두 가지식으로 먼저 그게 뭔지 딱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긴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라는 게 나온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의 기술로부터 쭉 이제 어떤 기술의 계보 같은 걸, 말하자면 메타버스의 계보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지금 현재 5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슬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세상이 너의 캔버스다라는 이 슬로건이 바로 이제 어떤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그 어떤 슬로건과 일치해서 광고를 보여드렸습니다.